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같이 먹는 밥, 혹시 그냥 짓고 있진 않으신가요? 쌀 자체는 영양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잡곡 등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잡곡 말고도 밥을 지을 때 이것과 함께 넣으면 보약처럼 건강한 밥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쌀을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반대로 집에서 흔히 쓰던 식용유 때문에 췌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식용유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음식 첫 번째, 소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술을 넣으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왠지 밥에서 술 냄새는 물론 알코올 맛도 날 것 같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잡곡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은 쌀과 현미를 10대 3 비율로 섞은 뒤 한 그룹은 물만 120ml를 넣고 다른 그룹은 물 100ml와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물만 넣은 현미밥보다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약 17%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은 물론 혈압을 낮춰주고 노화 방지,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과,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 더 빨리 끓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현미의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감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밥에서 술맛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알코올은 끓는 과정에서 대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밥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미밥 2인분 기준으로 소주 2잔 정도를 넣으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강황이 생소한 식품은 아닐 것입니다. 카레가 주식인 인도인의 경우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매우 낮아 치매 발생률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동물 실험군에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인지장애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녹차입니다. 한국영양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녹차 분말 첨가가 쌀밥의 항산화 활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녹차물을 넣었더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백미 200g 기준으로 일반 밥과 녹차 분말을 각각 1g, 2g, 3g씩 넣어 만든 녹차밥의 성분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녹차 분말 3g이 들어간 밥은 일반 밥과 비교해 폴리페놀 함량이 약 40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암세포 억제, 심혈관 건강 개선,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을 줍니다. 밥의 질감이나 식감도 일반 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긋한 향까지 더해지는 녹차밥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차 분말을 쌀 1인분당 1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 티백이 있다면 우려낸 물로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는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토마토, 연어, 시금치, 저포도주, 아몬드,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리는 건강에 매우 좋은 곡물인데요. 우선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심장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체내 활성산소는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귀리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건강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능으로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인두염, 기관지염, 후두염 완화, 폐 건강,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이뇨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귀리를 밥으로 지어 먹으면 더욱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귀리와 쌀의 비율을 3대 7 정도로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각각 서너 번 씻어준 뒤 귀리는 1시간,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세요. 이후 물기를 제거하고 밥솥에 넣습니다. 밥물 비율은 햅쌀의 경우 1대1 정도, 일반적으로는 1대1.2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그 후 백미 취사 버튼을 눌러 밥을 지으면 완성입니다. 드셔보시면서 입맛과 취향에 따라 귀리와 쌀의 비율, 물의 양을 조절해 보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곤드레입니다. 어렸을 적 곤드레 나물밥이 밥상에 올라오면 양념장에 쓱쓱 비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어느 지역 음식 대결 프로그램에서는 곤드레밥이 1등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곤드레는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곤드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칼슘과 철분도 많아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팩톨리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 심장 건강, 간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실리마린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성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맛과 영양,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곤드레밥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인분 기준으로 쌀 2컵, 물 2컵, 건 곤드레 30g을 준비합니다. 건 곤드레는 요리 시작 6시간 전부터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린 곤드레를 냄비에 넣고 삶아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30분 정도 더 삶아주고 불을 끈 뒤 30분 정도 그대로 두어 충분히 불려줍니다. 쌀 또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곤드레는 따뜻한 물에 여러 번 헹궈주는데 찬물로 씻으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곤드레는 먹기 좋은 크기인 3에서 4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 후 국간장 1큰술과 들기름 1큰술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전기밥솥에 물기를 뺀 쌀과 물을 넣고 양념한 곤드레를 밥 위에 올린 뒤 백미취사로 밥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은 부추 30g, 간장 3큰술, 매실청 1큰술, 통깨 1큰술, 참기름 2분의 1 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맞는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6번째,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g에는 식이섬유와 지방산이 풍부하며 11종의 비타민과 14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일류에서는 드물게 지방 함량이 높아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지방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당분 함량은 약 1% 수준으로 낮아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제품을 선택할 때는 멕시코산 하스 품종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최상급 아보카도를 처음 압착해 만든 오일이며 시중에 저렴한 퓨어 등급 제품은 정제 오일과 혼합된 경우가 많아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 다양한 가열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1스푼 정도 넣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을 때 쉽고 간편하게 쌀을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오일처럼 일부 식용유는 가열 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산패가 잘 됩니다. 기름은 공기에 오래 노출되거나 높은 온도와 습도에 노출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가 시작되면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불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이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화 안정성이 낮습니다. 산화 안정성이 낮은 기름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놀라유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 일반적인 볶음 요리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시간 고온 조리를 할 경우 극성물질 증가와 트랜스 지방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GMO 논란입니다. GMO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해 만든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우려되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카놀라유와 콩기름은 GMO 원료 사용 논란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현재까지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분야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소개한 오일 중 비교적 안정적으로 많이 추천되는 것은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발연점이 높아 가열 요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산화 안정성이 좋은 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볶음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E가 풍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식물성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품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가형 제품보다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밥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식용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먹는 밥인 만큼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